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209회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 특별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208회처럼 이번 209회에서도 역시 서론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피노키오는 지금 이 큰 타이틀이 발음을 자각한 피노키오의 생활 태도 변화에 관한 일지사상적 고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음을 자각을 했죠. 발음을 자각한 피노키오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피노키오는 오랫동안 어린이와 인간의 성장 과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학적 인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피노키오는 자신의 욕망과 호기심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의 충고를 무시하며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등장을 했죠. 그러나 다양한 의혹과 실패,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행동을 돌아보고 타인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되며 이때 제페토 할아버지와 이제 기타의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되죠. 점차 책임 있는 존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욕망과 호기심을 따르던 피노키오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이러한 피노키오의 변화는 단순히 나무 인형이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외적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특히 일지사상의 관점에서 피노키오의 성장을 바라보면 그 핵심에는 발음의 자각이 놓여 있어요. 발음의 자각.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발음은 인간이 삶의 방향을 판단하고 유지하게 하는 근원적인 발음으로서 판단 기준이 되며, 인간교육은 외부의 규칙을 주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내면의 발음을 깨닫고 보존하도록 돕는 과정이 지금 우리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교육은 외부의 규칙을 주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일종의 지식과 이 법에 대한 주입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발음을 깨닫고 보존하려고 돕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뭐죠? 타율적인 이것보다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으로 이제 가르쳐야 된다. 따라서 피노키오가 발음을 자각한다는 것은 착한 아이가 된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성찰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고려하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인간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성찰한다는 것은 유교에 있어서의 극기 분례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인과 공동체를 고려한다는 건 수기 치인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서는 피노키오가 발음을 자각한 인간으로 성장했을 때 그의 생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심사상의 핵심 개념인 지감각선 공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피노키오가 발음을 자각했죠. 자각해서 사람이 된 상태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모습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욕망 중심의 생활에서 멈춤과 성찰의 생활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첫째는 발음을 자각하기 이전에 피노키오는 자신의 욕망과 호기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그걸 따라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 하며, 이 얘기는 뭐죠? 이건 유아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요즘은 똑똑한 유아는 이런 거 하지 않죠. 근데 일반적인 유아적 삶을 산다면은 재미있는 일 있으면 그걸 따라가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 하며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죠? 사고를 칩니다. 이 얘기예요. 사고를 칩니다. 이러한 사람 태도는 자신의 욕망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는 어디서 나와요? 욕망과 호기심 속에서 우리는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발음을 장악한 피노키오는 욕망과 행동 사이에 뭐가 멈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멈춤은 단순히 움직이는 멈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바른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진실, 즉 판단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따라서 피노키오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이 행동은 바른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하고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피노키오의 자기 통제 능력을 의미하죠. 급기 분배가 됐어요. 수기치임의 자세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욕망이 행동을 결정했다면 이제 발음에 대한 자각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발음에 대한 자각이 행동을 결정을 하니까 그전에는 판단 기준이 없었어요. 무조건 욕망과 호기심 따라 했는데 지금은 이건 뭐예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피노키오의 생활은 충동적 삶에서 성찰적 삶으로 전환이 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자기 중심적 생활에서 타인을 느끼는 생활로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발음을 장악한 피노키오의 또 다른 변화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 이 감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를 살피다 보면은 자기와 타자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성향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피노키오는 자신의 즐거움과 욕망을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자신의 욕망과 호기심만 관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멈출 줄은 발음을 알고 난 이후에 일지 상태를 겪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는 어떻게 돼요? 상대에 대한 감흥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대할 때 거짓과 사기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지극한 정성으로 대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지사자의 감은 자신의 마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과 고통에 지극한 정성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피노키오는 제필토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을 했는지 깨닫게 되면서 뭐예요? 지극한 정성으로 상대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때 생활의 중심은 나에서 관계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 범주가 넓어진다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에서 우물 밖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도와주며 부모가 걱정할 것을 생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됐죠. 즉 발음의 자각은 피노키오를 자기 중심적인 존재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외부 명령에 대한 행동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넘어가는 행위로 바뀌게 돼요. 이 얘기는 뭐죠? 외부 명령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판단이 아니라 상대의 명령이나 의지에 따라서 내가 따라만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는 자신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명령에 의한 행동, 이때 외부의 명령 중에 좀 괜찮은 것은 뭐예요? 법에 의한 행동이라면 자율적 판단과 일치감을 갖게 되겠지만 이게 불법에 의한 행동이라면
근데 이게 자율적 판단과 이게 불일치를 하게 돼요. 불일치. 예, 이번에 내란 사태를 겪으면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이상을 죽였었던 하엔리 대령 중령이죠. 하엔리 중령의 입장에서도 나는 그 명령을 받았고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도덕적 감성보다는 명령이 우선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죠.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24년도 12월 3일인가요? 그때 이제 내란이 일어나면서 명령을 하면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부하들이 자율적 판단을 도덕적인 감성을 아주 무시를 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 아이들이 그 판결을 본다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미 우리는 역사적 판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타율적인 법보다 자율적인 도덕 윤리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음을 자각한 피노키오는 더 이상 본문화 교사가 시키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지 않게 돼요. 이전에는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일지 상태의 멈춤에 고려를 해보고 상대에 대한 감흥을 즉한 정보를 살펴본 결과 내가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치사상의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은 자신의 본래적인 바람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태어나면서 망각되었던 것을 다시 찾아내서 회귀시킨 거예요. 이 회귀시킴으로 인해서 외부 지식을 자신의 내면적 판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노키오는 규칙을 단순히 복종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규칙이 지향하는 발음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한다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규칙이 지향하는 발음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 명령을 수행할 때 단순히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명령의 지향점이 이게 불법이냐 부정이냐 아니면 정이냐를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부정이라면 행하지 말고 정이라면 행하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이 자신과 타인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걸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외부에서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는 잘못을 숨기는 생활에서 책임지는 생활로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즉 떳떳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떳떳한 삶이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발음을 장악한 인간이라고 해서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장악한 인간이라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요? 습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습관화라는 것은 뭐죠? 일상적인 행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뭐예요? 공자가 그러잖아요. 70이 돼서는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숙하기 이전에 피노키오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모든 일반인들이 행위가 모든 일반인들의 행위, 학생들도 그러겠죠. 학생들 행위를 이렇게 하고자 자꾸 하죠. 이게 그런데 이거 뭐를 하지 말라고 뭘 통해서요?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교육인가요? 일반적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교정교육을 해야죠. 교정교육. 어디서요? 교도소에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발음을 장악한 피노키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려고 하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대신 내가 잘못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돌아보고 다시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뭐죠? 선의 회복이에요. 선의 회복. 선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일지 상태에서 벗어난 이탈된 곳에서 다시 원위치 됐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위반이 됐는데 내가 위반했네. 다시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일지사상의 선과 연결이 돼요. 선은 단순히 한 번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발음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죠.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발음으로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선의 실천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개인적 선에서 공동체적 책임으로 돌아가요. 이때 발음을 장악한 피노키오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학교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권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책임과 함께 이해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이게 자기 권리만 주장할 줄 알았지 자기에 대한 책임, 의무를 해야 될 바는 전혀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권리 주장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 고소가 남발이 되지. 권리 주장 이전에 너의 의무, 즉 책임은 다 했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행위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을 하니까 상대하고 맨날 싸우게 되고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일지사상의 의와 연결이 돼요. 의는 개인이 착하게 행동하는, 즉 바람직한 관계만 추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바람을 실현하는 것, 즉 바람을 실현한다는 건 뭐죠? 내가 직접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즉 이거는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 정도가 모든 상황에 일치한다, 모든 상황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윤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상황 윤리라고 하는데 이 상황 윤리를 우리는 과거에는 뭐라고 했어요? 권도라고 얘기했어요. 저울의 균형을 잘 잡는 거, 이게 이거예요. 말의 표현이 달라질 뿐이지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전달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노키오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생각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양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의 균형을 찾는다. 이게 뭐죠? 이게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에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리이탈이라고 그랬죠? 이걸 자리이탈.
이걸 자리이타구라고 했고,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중연이라고 했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정성성이라고 했고, 예.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했어요? 한글로 잘했습니다라는 잘이란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이타의 삶을 구현할 줄 알게 된다. 따라서 그의 생활 태도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서 이 행동이 우리의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변화한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성숙이 공동체적 책임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나의 행복이 여섯 번째, 나의 행복에서 함께하는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이타 함께하는 것을 바람직한 관계 설정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아는 자는 결국 뭐를 해요? 나의 행복과 모두 함께하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인간의 성숙은 궁극적으로 공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공은 모두 다 함께라는 의미예요. 나와 타인을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공존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음을 자각한 피노키오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성장과 타인의 행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자기만이 자기의 이익만을 챙겼을 때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행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만족이에요, 만족. 우리는 이때의 자신의 행복만이라는 얘기는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이때는 행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거는 자신의 성장과 타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때 행복은 뭐라고 해요? 거기에 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돕고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동은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노키오의 최종적인 인간적 성숙은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이 삶을 함께 살리는 인간, 즉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는 자가 되는 데 있다. 이때 개인의 성숙과 공동체의 조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살펴볼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피노키오가 발음을 자각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멈춘다는 건 일치 상태에 머무러서 자신을 돌아보며 일치 상태에서의 스스로의 그 언행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며 바른 방향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느끼고 타인의 고통과 사랑에 응하며 감응한다는 거죠. 지극한 정성으로 감응하며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주도적인 자율적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의 생활 태도는 충동에서 성찰로, 자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충동에서 성찰로, 자기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책임 회피에서 책임 수용으로, 개인적 이익에서 공동적 이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숙된 인간의 삶은 성찰과 관계 중심과 자율과 그 다음에 책임의 수용과 공동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일지사상의 흐름인 지감과 선의 공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즉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삶에 응하며 감응하며 자신의 바람을 깨닫고 각성하고 그 바람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며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하고 정의롭게 드러내게 하고 나와 타인이 함께 이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자리이타의 삶을 이루어지는 게 공입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 발음을 장악한 피노키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예요? 남이 시켜서 다르게 사는 인간에서 스스로 발음을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간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성적이 학생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성적에 굉장히 고등학생들이 민감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성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발음을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인간으로의 변화. 즉,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뭐 자기 주도적인 학생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생일수록 우리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더 이상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바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그것이 바른 행동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형태에 있어서의 자리타적인 관점에서 시행을 한다 이 얘기죠. 따라서 일지사장의 관점에서 피노키오의 인간적 성숙은 외적인 인간화가 아니라 내면의 발음을 자각하고 그 발음을 일상의 선택 속에서 보존하며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함께 이롭게 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발음을 깨닫고 그 발음을 일상의 선택 속에서 보존하며 선함과 그 다음에 정의로움으로 드러나게 하여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하는 인간이 이 얘기 뭐예요? 자리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노키오의 모습은 일지사상이 지향하는 인간교육의 궁극적 목표. 일지사상은 교육 목표가 이거예요. 각성된 자율적 인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피노키오 모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9회 이야기는 209회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